이재명 5월 위기 현실화. 야당 대선 후보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 자, 이것은 그전에 일종의 하나 시나리오를 한번 나왔었던 거죠. 시나리오로 나왔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가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 자기 지금 뭐 경선 덜러리 2명 세워서 경선을 하고 있죠.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버렸다. 유죄로 피선거권 박탈형으로 확정 판결이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후보를 교체할 수가 없죠. 후보 등록이 끝나버렸으니까는. 그러면은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못 낸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로 계속 이야기는 되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뭐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지만은 어쨌든 그런 말이 다시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이렇게 이재명이 법원을 무시를 하고 뭐 5번이나 정인 출석을 안 하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신복 정진상은 치과 간다고 정인 출석 못 하겠다고 하고 완전히 법원을 우롱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법원의 재판부의 판결도 그 납득이 되지 않는 선거법 같은 경우에 2심 판결, 그 1심이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2심에서 황당한 법리를 적용을 해서 이재명의 말을 막 잘라서 해석을 해서 무죄. 그리고 백현동 그 4단계 용도 변경은 국토부가 협박했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거짓말이 아니고 과장된 의견 표현이다. 이런 참 허무맹랑한 이 논리를 가지고 무죄를 만들고 하는 이 논란이 있는데도 왜 조희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헌법 84조 이 불소추 특권 해석을 놓고 재판이 계속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엄청난 대혼란이 올 텐데 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말을 하지 않느냐 는 입장을 밝혀라 이런 그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에 답변을 하기보다는 지금 행동으로 일단 가장 그 현실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는 만에 하나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은 이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놓고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소부 대법원은 4명씩 해서 3개의 소부가 있죠. 그 1, 2, 3부 소부에서 보통은 대법원 사건을 다루고 소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이것은 전원 합의체로 보냅니다. 13명이 같이 하는 대법원장 포함해서 13명이 같이 하는 전원 합의체를 보내죠. 그러면 그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 정치적 사건들을 이 소부에서 다루다가 도저히 결론이 안 난다.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 그러면 전원 합의체로 가면은 그만큼 시간을 끄는 거죠. 소부에서 다뤘던 시간 한 몇 개월이 막 시간이 끕니다. 그런데 오늘 소부 2부에 배당을 했다가 바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어. 바로 전원 합의체로 돌려버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원 합의체로 돌렸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전원 합의체로 돌리고 바로 오후 2시에 첫 심리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변호사들도 많은 변호사들도 이런 일은 처음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소부에 전격적으로 배당을 하고 그 이제 소부에 배당하기 전에도 굉장히 속도를 빨리 했죠. 원래 이재명은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한 2달 동안은 심리를 시작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때 유죄로 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유죄가 나오면은 상고장을 쏘고 뭐 상고 이유서를 쏘고 하는데 다 그 시간들이 있죠. 그럼 그걸 다 꽉 채워서 그리고 또 법원에서 보내는 이 공문은 문서는 폐문부재 이렇게 받지 않고 하면 한 2달 이상은 끌 수 있다. 그런 그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기도 예상하지 못하게 무죄를 받아버렸으니까는 자기가 어떤 상고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시간 끈 것이 이 검찰이 낸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쓰는데 기간 꽉 채워서 낸 거 딱 열흘밖에 못했죠. 시간을
한 2달 이상 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반면에 지금 검찰과 대법원은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 준비 절차를 다 마쳐버렸습니다. 한 2달 걸린다고 이재명이 막 이야기했던 것을 한 열흘 정도인가요? 그 사이에 다 마쳐버렸습니다. 다 마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열흘은 더 걸렸죠. 이재명이 건 시간이 열흘이니까는 어쨌든 초단기에 이거를 마쳤고 그리고 바로 소보를 배당을 했고 소부 배당을 이제 형식적인 절차로 했고 그것을 소부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가 퍼지기도 전에 바로 전원합의체로 돌렸고 바로 첫 번째 심리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당히 신속하게 결정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원래 633 하면은 1심 선거법이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렇게 633이 되는데 실제로 1심을 2년 2개월을 끌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심도 엉터리 무죄 판결을 내놓으라고 머리 싸매느라고 무슨 발언을 다 잘라서 토막토막 내서 해석을 하고 이거 무슨 가정된 의견 표현 이런 거 이제 판결문에 말도 안 되는 걸 판결문에 담아야 되니까 그것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2심이 나온 것이 3월 26일이니까 3개월이면은 6월 26일이 되죠. 그런데 3개월 꽉 채우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3개월 안에 하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6월 26일까지 가지 않고 6월 3일 이전에 선거를 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대선 전에 해야죠. 만약에 대선에서 만에 하나 이재명이 당선된다면은 바로 대법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거를 재판이 중단된다. 이재명은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대다수 학설은 중단되지 않는다. 계속 진행돼야 된다. 만약에 그 후에 6월 3일 날 이재명이 당선이 되는데 바로 한 6월 중순이나 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대법원이 그것을 파기 답판을 해서 유죄를 확정해 버린다든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리면은 바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기 대선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6월 3일 전에 선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마 그런 엄청난 부담이 생기니까 6월 3일 이후에 하면은 이것을 6월 3일 대선 전에 이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고 있다. 그 변호사들도 처음 보는 속도, 빛의 속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오래 끌 이유가 없죠. 1심에서 2년 2개월 하면서 이미 수십 명 증인들 다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남는 것은 6월 3일 이전에 나온다면은 세 가지가 이제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검찰이 상고한 것을 기각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에게서는 최선이죠. 그러면은 무죄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파기 재판을 할 가능성. 대법원이 아예 유죄 판결을 하고 형량을 결정을 해버리는. 자, 이게 1심에서 유죄 나왔고 2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기 재판이 워낙 증거가 많고 정언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 파기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이 피선거권이 바로 박탈되죠. 그러면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거죠. 6월 3일 전에 파기 재판이 나오면 또는 6월 3일 전에 고법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도 그것은 사실상 확정 판결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재명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 상황. 그러니까 일단 시기는 6월 3일 전에 할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이 파기 재판이나 고법의 무죄 취지로 환송을 하면은 이것은 사실상 이재명이 출마가 무산되는 상황까지 간다. 다만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은 이재명이 출마를 하게 되는 거죠. 무죄가 확정되니까는. 그래도 나머지 4건의 재판이 더 있습니다. 4건의 재판. 헌법 84조를 둘러싼 대혼란은 그때까지도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재명으로서는. 자, 오늘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속도가 더 빨라질 걸로 예상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전원 합의체로 갔으니까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전에 신속 재판, 특히 선거법 관련해서는 633 원칙을 꼭 지키라고 이 1, 2심 법원에 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전부 다 공문까지 보내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급심 법원에 그렇게 그 선거법 633원 지키라고 했으면은 대법원이 저로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자기들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신속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이 전원 합의체로 돌리는데 앞장서고 신속하게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신속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원장이 그러니까 재판장이 있고 주심이 있죠. 주심 판사. 주심 판사가 재판 일정을 다 조율을 합니다. 나중에 뭐 선고문도 쓰고 하는데 대법원 주심 판사의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됐는데 박영재 그 오늘 주심을 맡은 박영재 그 대법관은 이 조희대가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인물입니다. 임명을 한 인물이고 이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법대 그리고 법원의 여러 요직을 거쳤는데 이 박영재 주심이 신속 재판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신속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 못지않게 신속 재판을 강조를 하는 대법관이죠.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본인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자 대법원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재판 질질 끄는 거 이재명처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 경험과 지식을 보태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재판 신속하게 하겠다. 질질 끌지 않겠다. 특히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은. 이걸 인사청문회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취임사에서도 박영재 주심 재판관 대법원 취임사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도 신속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의 판결이 6월 3일 대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지금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을 봐도 한 지금 12명, 한 명은 그 중앙선관위원장 로태학 선관위원장은 회피를 했죠. 왜 회피를 했냐면 본인이 중앙선관위원장인데 선거법 관련 사건을 다루는데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회피를 해서 빠집니다. 오늘 거기서 이제 빠지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양심적인 거죠. 본인이 이 선관위원장이라서 이재명의 선거법은 맡을 수가 없다. 그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 뭐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이재명과 사적 친분이 있는 문영배 같은 사람들도 회피 안 하고 전부 다 들어가서 참여를 했죠. 어쨌든 그렇게 노태학이 빠짐으로 해서 이제 12명이 됐는데 성향을 보면은 좌파로 분류되는 사람 한 2사람 있고 나머지는 보수나 중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뭐 대법원에서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지금까지 나온 판례들을 보면은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사건을 선고를 하는 것을 보면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거짓말했죠. 형 강제 입원 안 시켰다. 또
뭐 검찰 자청 안 했다. 그래서 그때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죠. 1심은 유죄 나오고 무죄 나오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그게 확정이 되면은 바로 다 날아가죠. 도지사직도 날아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 거래로 인해서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재판 거래로 인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았는데, 자, 이걸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 이재명이 그때 거짓말한 거 선거법 위반, 지금 거짓말한 거 선거법 위반. 그때는 경기도지사 선거 때, 지금은 대통령 선거 때죠.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 그때는 경기도지사 때는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 나왔죠. 무죄 유죄를 무죄로 바꿔버렸죠. 권순일 쪽에서 그 무죄로 바꿨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1심이 유죄, 2심이 무죄. 그럼 이것도 유죄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때도 전원 합의체였고 지금도 전원 합의체에서 이 심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빠졌다고 아쉬워하는데, 아쉬워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경기도지사 권순일이 그 캐스팅 보터를 해서 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7대5였죠. 나중에 이제 이 대법원장까지 이제 그 손을 얹어줌으로 해서 7대5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때 노태학은 그때도 대법관이었습니다. 노태학은 이재명에게 유죄 쪽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유죄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이제 지금 빠져서 성향으로 보면은 보수 중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은 2심 재판이 정치 판결했다. 이렇게 최은정 재판부가 상당히 좌편향된 그 재판관들로 구성이 돼서 정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조치를 대법원에서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희망 고문, 희망 해로 돌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사상 초유의 하루에 소부 배당하고 그것을 다시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하고, 그리고 전원 합의체 첫 회의를 열고 주심까지 바로 정하고, 이것은 뭔가 일어나고 있다. 대법원에서 그런 느낌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고를 많이 했죠. 이렇게 법원이 완전히 예속화되어 가는데 정치에 왜 가만히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헌법 84조 이것의 이 불안감, 대혼돈이 일어날 수 있는 이것들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이 행동에 나섰다. 이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희망 해로, 희망 고문, 이것과는 별개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무죄를 확정을 해줄지 아니면은 유죄로 바꿀지, 그것은 이제부터 지켜보고 감시를 해야 되는 거지만은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